안녕하세요. 한준TV 김진선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데뷔골을 터뜨린 가운데 그것도 멀티골을 터뜨렸죠. 튀니지전 대승을 이끌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해외 반응도 역시 뜨거운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파리 생제르맹 공식 구단 계정에서는요,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을 축하하면서 글을 기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첫 데뷔골을 터뜨렸다, 두 골을 터뜨렸다며 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요. 리그왕 공식 계정에서도 역시 이강인 선수가 2분 만에 무려 두 골을 터뜨렸다면서 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또 한국의 보석이라는 뜻을 담아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강인 선수의 축하 게시글에 달린 팬들 반응인데요. 정말 멋진 폼이다. 너무 축하한다, 이강인의 골을. 그리고 메시의 프리킥과 굉장히 닮았다. 메시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앞으로 PSG에서의 활약이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이 두 골이나 터뜨리다니 너무 멋있다. 그리고 첫 A매치 골, 멀티골을 축하한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다가오는데 약간 이런 의미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나는 메시가 떠올랐다, 희를 보면서. 그리고 글을 보면서 메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PSG에서 활약을 보여줄 때다. 이번 경기에 확실한 MOM이다. 너무 기대가 된다. 이강인 선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골이고 이 킥이 날카로운 걸 통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런 반응이 또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네, PSG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목에 걸었고요. 지금 또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또 멀티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이 활약이 매섭다 보니까 리그에서 돌아왔을 때 클럽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의 이 데뷔골 어땠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강인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정말 개인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두 골을 만들어낸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요, 55분 오른쪽 측면에서요, 박스 바깥에서 침투하던 이강인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요. 본인이 얻어낸 이 프리킥 찬스를 본인의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첫 번째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이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직접 수비수들을 제치고 또 경합한 이후에 터닝슛으로 시원하게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이 수비수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돌아서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의 능력이 빛난 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같이 이강인의 맹활약에 프랑스 매체 또한 집중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르지앵은 이강인의 활약상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요. 이강인, 한국 대표팀에서 첫 두 골을 넣다. 최근 아시안게임 우승팀인 한국 대표팀은 파리의 미드필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친선 경기에서 튀니지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대표팀에 소집된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금요일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하며 한국 대표팀의 첫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파트너인 조규성을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22세 미드필더는 전반 55분 오른쪽에서 중앙을 벗어난 정교한 프리킥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튀니지 골키퍼의 도움을 받아 왼발로 골문 상단 구석에 공을 완벽하게 넣었습니다. 사실 골키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표현이겠죠. 2분 뒤 터진 두 번째 골도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눈을 즐겁게 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골이었다는 뜻이겠죠. 이강인은 왼발로 깔끔하게 방향을 바꾼 뒤 골대 근처에서 왼발 슈팅으로 수비수 전체를 놀라게 했지만 이번에는 골키퍼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PSG의 19번 선수는 혼자서 경기를 풀어냈고 한국이 뒤이어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강인의 활약을 또 한번 집중했고요. 이 같은 활약 속에 이강인 선수의 몸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사실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가 풀 컨디션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조금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활약도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어제
경기 내용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폼이 정말 좋았고요. 또 너무 매서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컨디션이 올라온 가운데 이 PSG 클럽으로 복귀했을 때 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PSG 선수다. 과연 이 이강인 선수가 돌아갔을 때 이 주전 경쟁 상황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롤이 사실 이강인 선수는 뭐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고 중앙도 뛸 수 있는 선수지만 지금 크게 봤을 때 요 네 자리를 얘기를 들 수 있겠으나 이 음바페 자리는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이 좀 적긴 하겠죠. 따라서 요 세 자리로 얘기를 들어드리면 이 비티냐 자리, 그리고 에메리 자리, 그리고 덴벨레 자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덴벨레가 이강인, 그리고 에메리, 우가르테, 비티냐, 루이스, 솔레르 선수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음바페, 아센시오, 이강인 이렇게 위치한 모습인데요. 이 경쟁을 펼쳐야 되는 세 자리 비티냐, 에메리, 덴벨레 자리 중에서요. 이강인의 경쟁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스만 덴벨레 부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덴벨레가 이 스타드 렌전 이후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서 이 훈련에서 제외가 됐고 이후에 합류를 했지만 네덜란드전 결장이 유력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열렸는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덴벨레입니다. 이 말은 즉슨 덴벨레의 부상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런 가운데 이 덴벨레 자리에서 그러면 이강인이 뛸 수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덴벨레 자리 말고도 비티냐나 뭐 에메리 자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자리도 있는데 뭐 굳이 덴벨레가 부상을 안 당해도 다른 주전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요. 이 비티냐와 에메리가 또 맹활약하고 있거든요. 이강인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선수가요. 최근 경기에서 주요 장면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또 엄청난 폼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 평점으로만 봐도 직전의 경기인 스타드 렌전에서는 이 비티냐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또 비티냐의 골로 또 승리를 기여했고요. 그리고 에메리 선수는 팀 내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전 챔피언스 리그 물론 4대1로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에메리에 또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골을 넣을 수 있었죠. 그 에메리가 가장 또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두 선수가요. 최근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두 선수는 어떤 선수냐 하면 이 비티냐 선수는요, 포르투갈 출신의 선수고요, 00년생 선수입니다. 최근 이 스타드 렌전에서도 두 번째로 이 하키미 다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88분 출전해서요. 이 득점 하나를 또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회 창출 2개, 그리고 전체 슈팅도 2개, 슈팅 정확도 100%, 패스도 90% 가까운 정확도 있는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득점 장면 한번 같이 또 살펴보면요. 32분 이 덴벨레가 우측 돌파 후 커트인 후 패스를 해줬고 비티냐가 본인의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또 갈랐거든요. 이 부분에서 비티냐의 강력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에미리 선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에미리 선수 굉장히 어립니다. 네, 프랑스 국적의 선수고요. 06년생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요. 최근에 또 많은 입지를 다지고 있고 이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다 팀 내에 고평점을 받기도 했고요. 가장 장점으로 불리는 건 이 창의적인 패스. 이강인 선수가 빠진 가운데 이 PSG에서 가장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결과 이 팀 내 주전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8경기 출전을 했고요.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총 10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총 828분을 소화하고 있으면서 어린 선수지만 또 많은 시간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렌전 같은 경우는요, 이 선수의 패스로 인해서 득점까지 연결되는 장면도 나왔고요. 자이레 에메리가 로빙 스루 패스를 통해 하키미에게 전달했고 하키미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또 추가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비티냐는 중거리 슈팅으로 본인이 득점을 기록했고 에메리 선수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공격에 또 큰 가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 뉴캐슬전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또 눈에 띄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고 터치는 72회 가져갔고요. 이 패스 정확도가 9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키패스 3개를 기록했고요. 롱볼 2개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듯 다양한
공격도 공격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사실 한 명이 빠졌을 때 다른 선수와의 경쟁 자리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 덴벨레, 사실 덴벨레 다른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면 그 선수가 곧 돌아왔을 때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덴벨레를 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 몸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치고요. 어느 정도로 다치냐면요. 사실 바르셀로나 시절 때 이 선수가 개인 능력은 정말 출중한 선수가 맞아요. 정말 출중한 선수 맞고 차비 에르난데스의 감독의 신임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팬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부상이 잦고 그리고 훈련 태도도 불성실하고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먹튀라는 오명까지 붙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 수만 세봐도요. 119경기입니다. 출전 경기 수가 아니고 결장한 경기 수가 119경기라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엄청 많이 빠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보면 이 부상도 되게 다양하게 또 가지고 있어요. 부상 부위도 햄스트링 부상부터 해가지고 뭐 근육부, 뭐 발목 부상부터 해가지고 엄청 또 부상 종류도 다양합니다. 워낙 몸이 약하기로도 유명하고 이 정도면 몸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팬들의 이제 비판도 받긴 하는데 파리에 왔을 때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또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이 부상의 스타트가 끊겼다는 거는 이 덴벨레 선수의 부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이는 거고 잠잠했던 이 부상 유리몸 덴벨레가 다시금 또 나타나고 있다 하면서 팬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근데 또 지금 파리 입장에서는 이 덴벨레의 부상이 또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PSG 같은 경우는 지금 A매치 기간 이후의 일정을 살펴보시면요.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 죽음의 조에 위치한 파리인데 지난 또 뉴캐슬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밀란과의 경기도 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뉴캐슬과의 경기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 이 일정만 보셔도 26일, 22일, 26일, 29일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또 치러야 하는 가운데 밀란 결코 약한 팀 절대 아니고요. 강팀이고 까다로운 팀이고요. 또 11월 8일 같은 경우는 밀란 원정까지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뉴캐슬 경기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빽빽한 일정이고 험난한 일정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격진들이 온전히 있어도 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덴벨레 선수의 부상은 확실히 이 PSG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거죠.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뽐내며 이 상황 속에서 팀을 만약에 승리를 이끈다면 또 확실하게 주전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로 돌아갔을 때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주전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야 되겠죠. 앞으로 파리 이강인 소식도 이 한준TV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